바렐은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최고의 검술대가다. 이미 검과 하나 되는 경지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연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존경받는 노부친이 자주 이 이야기를 꺼낸다. 솔직히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 바렐은 수련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얼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신다.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며 요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점점 많아져 그저 친척들만 가르치는 핑계를 댄다. 게다가 아내가 없으니 손주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냐고. 아버지는 도장에 예쁜 여자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아무나 데려와 아내로 삼으면 된다고 하신다. 바렐은 거절하며 노부친이 잔소리를 덜하게 다른 곳으로 떠난다. 안으로 들어가 계속 수련하고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검을 쥐고 있었다. 어릴 적엔 위대한 검사가 되길 꿈꿨지만 자신감은 부족했다. 나이도 들고 속도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재능은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배우러 온다. 또 교육받은 이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둔다. 밥 먹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문제를 다시 꺼낸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물어보니 어머니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며 부드럽게 대답한다. 바렐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어머니도 손주 안기를 몹시 바란다. 마침 그때 옛 제자인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현재 왕실 기사단장이다. 바렐의 가르침이 보답받은 셈이다. 그는 오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바렐은 어릴 때부터 알루시아가 재능 있는 원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온 이유는 바렐이 왕실 기사단 특별 강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왕실 도장에 찍힌 추천서를 보여준다. 이걸 거절하면 진짜 사형당할지도 모른다. 알루시아가 빨리 준비하라며 재촉한다. 나는 마차 밖에서 기다릴 테니 바로 출발하자. 내일은 가르치지 않으니 오늘 일부러 왔다고 한다. 도장에 지장 없게. 아버지는 듣고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고 한다. 그리고는 바렐과 알루시아를 엮으려 한다. 그녀가 너무 예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니 아버지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바렐은 몰랐지만 사실 알루시아는 자신을 좋아한다. 알루시아는 나이 차이는 개의치 않지만 바렐에게 직접 감정을 말하지 못한다. 잠시 후 마차에서 바렐이 물었다. 제자는 자신이 준 검을 아직 쓰고 있냐고. 아, 졸업 선물이다. 알루시아가 소중히 여겨 깊었지만 왕실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루시아는 아직도 손에 잘 맞는다며 바꾸고 싶지 않다고 즐겁게 대답한다. 그는 보통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루시아는 이미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느낀다. 인정받아 기뻤지만 30 넘은 나이에 젊은 세대를 따라가긴 어렵다. 그 뒤 그녀는 그를 시골의 성검이라 불렀다. 드디어 검술 대가가 수도에 오게 되었다. 알루시아가 바렐을 성검이라 부르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는 많은 검객과 모험가를 키웠다. 바렐은 유일하게 알루시아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자신감을 잃는다. 왕실 기사단 강사가 되는 일은 그에게 딱 맞는다. 무엇보다 알루시아가 이 기회에 스승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그들은 거의 밤이 되어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바렐은 기념품을 사려 한다. 제자도 하룻밤 쉴 곳을 찾아두고 내일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역시 바렐은 사람이 많은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전군 앞에서 소개했다. 알루시아가 말하기 선생님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다. 결과는 많은 사람을 불만족하게 했고 그냥 촌뜨기 아저씨일 뿐이라 생각했다. 몇 마디 말한 뒤 바렐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칭찬받았다. 계약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일주일에 며칠 여기서 가르쳐야 한다. 이 일은 도장에서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때 다른 학생 한 명이 달려와 인사했다. 그녀는 쿠르니, 알루시아와 같은 입학 동기 후배다. 아직 어리지만 현재 그녀도 기사로 활동 중이다. 그때 그녀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꿈은 실현되었고 그 공로는 바렐의 가르침 덕분이다. 그들은 여기서 도움을 줄 것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명령하라고 했다. 저녁에 청년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더 기쁜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손님은 랜드르, 바렐의 우수한 제자 중 한 명이다. 이 청년은 이미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다. 선생님과는 달리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봤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도로 돌아가서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요구했다. 검술 가르치는 일은 잔드리치에게 맡기고 결혼할 때까지 여기 돌아오지 말라는 요구에 바렐은 충격받았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고향으로 간 것이다. 자신은 모험가 일을 하기에 이 기간 동안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었다. 바렐은 이미 백금 등급까지 올랐는데 지금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깝다고 느꼈다. 랜드르는 선생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 바렐은 10년 전쯤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성과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 내가 도운 건 없다고 한다. 모험가는 돈은 많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여기나마 검술 가르치는 게 좋다. 노인은 이 제자를 매우 신뢰해 청년에게 맡기고 아들을 왕도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 생각했다. 바렐은 원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결과 다음날 선생님은 다시 알루시아에게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 녀석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날 밤 묵었던 숙소는 좋았지만 가격이 비쌌다. 지금은 도시에서 잠시 머물러야 하니 조금이라도 싼 곳을 우선으로 한다. 그녀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돈 아끼라고 했지만 바렐은 바로 거절했다. 그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퍼하다가 함께 밥 먹으러 가자며 이게 진짜 데이트라고 제안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왕실 기사단장을 비난하며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바렐은 알루시아에게 누명 씌워줄까 걱정했다. 말한 사람은 리산드라. 그녀의 천적이다. 싸우기 싫어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나 덩치 큰 그녀는 계속 따라와.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매는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 없어 궁금했다. 올려다보니 리산드라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녀도 그에게 배웠다.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미친이 되어 입양되고 검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도 그때 일을 기억했다. 작은 소녀가 이렇게 컸다니 믿기지 않는다. 리산드라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가 웃으며 이제 다들 바쁘다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같이 다니는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선생님이 왕실 기사단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자기 숙소도 찾고 있다. 리산드라는 적합한 곳 찾기는 자기가 최고라며 말했다. 모험가로 오래 일해왔지만 서로 다투는 걸 바렐은 이해하지 못했다. 오후 내내 찾아다닌 끝에 그들은 모든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다. 그도 알리아에게 감사해야 한다. 두 사람이 정말 친하구나. 그들은 웃으며 선생님이 쉴 수 있도록 먼저 가겠다고 인사했다. 다음 날 아침은 젊은 기사들을 위한 첫 훈련 시작일이었다. 하지만 청년 부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뛰어나야 했다. 그래서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기로 했다. 알루이아도 M에게 이 청년이 드라운이라고 소개해주었다. 게다가 그 녀석이 스스로 도전을 받아들였다. 좋은 기회라 생각해 실력을 보여주려 했다. 갑자기 싸움에 끌려 들어간 그는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모두들 무시하는 표정으로 대장은 칭찬받았지만 그가 강하다는 건 믿지 않았다. 그는 중년 아저씨일 뿐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 적어도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은 지키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평가에 따르면 드라운의 배기 힘은 매우 강했다. 하지만 기술은 다소 부족해 공격 방향만 살짝 틀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모두가 M이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러 멈췄다. 청년은 전력을 다해 계속 공격했다. 배기의 속도와 위력은 정말 대단했지만 공격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연달아 밀려나자 그는 최강의 필살기를 썼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M은 즉시 피하며 뒤로 빠져 싸움을 끝냈다. 알루시아도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다. 그는 즉시 생각을 바꿔 선생님이 대단하다며 앞으로도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칭찬했다. 다른 이들도 점차 민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했다. 드라운은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사과했다. 베로는 갑자기 아저씨가 다가와 가르침을 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신경 쓰지 않았다. 민도 청년에게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다.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민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기뻐했다. 그런 검술 재능으로 평생을 가르친 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며 그는 자신이 브라우처럼 강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렐이 왕도로 이사와 검술을 가르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모두가 잘 따르고 불평이 없었다. 그는 자주 학생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작은 문제지만 잘만 하면 한 걸음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었다. 말이 끝나고 그가 돌아보자 사람들이 쳐다봐서 조금 쑥스러워했다. 다행히 전날 드라운과 싸워서 모두가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쿠루니가 달려와 오후에 선생님이 뭐하냐며 시내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다. 민이 아직 도시가 낯설어서였다. 일주일 내내 오가며
숙소와 이곳만 왔다 갔다 했다. 로스는 이러면 아깝다며 이곳엔 놀 곳이 많다고 했다. 그 여동생은 매우 신나하며 선생님을 믿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깨끗이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알루시아는 관계자들과 일하고 있었고 상관은 신뢰할 만한 새 지도자인지 물었다. 그녀는 단순히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마음속으로는 검술의 대가가 되려면 자신 같은 자리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처럼 서류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이곳에 데려올 수 없었다. 평화로운 시골로 이사 온 후 알루시아의 부모는 민의 무도관 명성을 듣고 검술을 배우고자 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였다. 이 지역은 기사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위험한 사람들이 몇 있었다. 처음에 알리아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선생님이 부드럽게 인사하며 친해지려 했다. 소녀는 그의 다정함을 느끼고 걱정을 덜었다. 그의 훈련반엔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다. 선생님은 검술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다. 무엇보다 그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력이 약한 그녀도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기본 동작을 반복했지만 이상하게도 알루시아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강해지고 전투에 익숙해졌다. 특히 그녀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선생님께 칭찬을 자주 받았다. 한 번은 선배 질릭이 선생님과 싸우는 걸 망설이는 걸 보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 곧 그 청년은 패배했고 알루시아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엔 흥미로워했지만 시작하자 선배가 바렐과 마주할 때 느꼈던 감정을 이해했다. 그들은 선생님의 약점을 전혀 찾지 못해 떨렸다. 맹칸, 그 제자가 살짝 움직이는 순간 공격하는 게 아주 좋았다. 이후 그들의 도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교류하러 가기도 했는데 연습 경기였기 때문에 모기로 공격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다. 양쪽 학생들이 연습 경기를 했지만 승리는 항상 민의 제자들이 차지했다. 알루시아는 별로 즐겁지 않은 청년과 맞붙었다. 상대가 계속 허점을 보이자 그녀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왜 이렇게 쉽게 이겼는지 의아해했다. 다른 학교와 겨루는 것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선생님께 우리 도장이 강한가 묻자매는 부정했다. 알루시아는 전승 결과를 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배로 자신도 상대 선생님을 이겼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검술이 상대를 견제하는 거라 그렇다고 말했다. 가끔 두 유파 중 한쪽이 우위를 점해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는 승부보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 걸 깨닫고 다시 가지러 갔다. 그런데 찾으러 가자 상대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다. 그들은 지난번 여학생에게 진 것이 분해서 공격하려 했지만 맨이 막아섰고 검술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지 함부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 그 녀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결국 모두 쓰러졌고 이곳 스승님이 소란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 멍청이들을 꾸짖었다. 그저 그의 제자가 그들보다 뛰어났을 뿐이다. 그는 베로와 비교해 상대가 상대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사과까지 했다. 맨은 신경 쓰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돌아갔다. 비록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상대 스승님조차 실력을 인정했으니 바렐은 정말 강하다. 하지만 그는 겸손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친 것에 그녀도 울었다. 베로는 동생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함께 갔어야 했다고 했다. 그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보상으로 삼았다. 그때 그녀는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있어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후 알루시아의 전투 능력이 발전해 선생님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성공 후 맨은 졸업 선물로 검을 주며 동생이 충분히 강해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생님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 폐를 끼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물을 받고 알루시아는 선생님의 기술이 대단함을 증명하고자 기사단 선발 시험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들을 이겼고 모두가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별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합류했고 M의 반응 능력이 최고임을 확신했다. 여기서 알루시아는 성검을 고향 박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또 다른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걸 이루려면 지휘관이 되어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 권력과 힘을 쥐고서야 선생님을 초대해 가르침을 부탁했다. 놀랍게도 바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의 기술이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권한남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선생님이 남들 눈에 걸맞은 위치를 갖길 원했다. 자신도 그걸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연습실에 돌아왔을 때 알루시아는 맨이 없길래 물어보았다.
로스크의 쿠르니가 선생님을 데리고 도시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줌마도 동생이 부러워서 자신도 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연애하는 걸로 간주돼요. 이쪽에서 두 사람은 여기저기 산책 중인데 주로 그 여자애가 놀고 매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많아서 쿠르니가 아주 좋아해요. 매는 시골 아저씨라서 이런 번화한 곳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침 다른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해요. F는 쿠르니와 같은 학번이라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요. 매는 처음에 이 애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놀랐죠. 그 애가 잊혀져서 좀 슬펐지만 사실 본인이 많이 변해서 매니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청검이 훈련 수료를 증명하자 매는 그 애가 예전에 차가웠던 제자인 걸 기억했지만 지금은 더 개방적이라 잊은 거였어요. 5년이 흘러 F가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그 애는 마법팀에 빛나는 스타예요. 베럴은 왜 검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냐고 의아해했어요. 그 애도 사용할 마법 부속품을 사러 가야 했거든요. 그 애가 반지를 꺼내 불의 마법을 활성화해 선생님에게 보여줬어요. 보고 나서야 그가 정말로 이 동생이 마법사라는 걸 믿었어요. 이 직업에 소질 있는 사람은 드물어서 F가 많이 노력했고 검술과 마법 재능을 모두 갖춰서 유명해진 거예요. 베로는 그 애를 아주 아껴서 도장에서 막 떠날 때는 조금 슬펐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재를 키워 자랑스러워해요. 마침 물건을 훔치는 자가 있어서 F가 선생님에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 애가 검에 마법을 걸어 도둑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어요. 쿠르니가 뛰어들어 성공적으로 제 앞에 붙잡았어요. 두 사람 다 범죄자 상대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검은 머리 아이가 검에 마법을 넣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그런 방법을 누군가가 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검술과 마법이 결합되었으니 F가 영광을 가져왔다고 감사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시골 아저씨의 소리를 듣기 싫어 일찍 일어나 조금 걸으며 뭔가 하려고 했어요. 누군가 계속 따라오며 부르는데 맨데크는 대답할 마음이 없어 상대가 화냈어요. 뒤돌아보니 어린 소녀라서 배로 가길 잃었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녀는 매니 검술을 가르친 선생님인 걸 알고 일부러 찾아왔고 그 아이는 마법단장 루시였어요. 저 녀석은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혼났죠. 바우투는 농담이 아니에요. 게다가 자신이 맨보다 나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가 믿지 않으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루시는 함께 산책하는 게 더 즐겁다며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F가 스승님 이야기를 하자 그녀가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그 아이가 맨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설레어했다고 알려줬어요. 검과 마법 모두 완벽해서 검술 선생님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했어요. 베르는 겸손하게 모든 게 F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단지 기본만 가르친다며 이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죠. 이 말이 딱 맞아떨어져서 목적이 드러났어요. 검술 선생님과 실력을 겨루고 싶다는 거였죠. 강한 상대와 싸우면 자신도 강해질 수 있으니 곧장 전투가 시작됐어요. 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녀가 온갖 마법을 써서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어요. 아직 몸을 풀지 않았지만 자위하려면 싸워야 했어요. 그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발전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거라고요. 맨한테 자신이 시험해볼 만한 자격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루시는 직접 해봐야 한다며 거대한 불구슬을 만들어 던졌어요. 베르는 피하면서 접근할 방법을 찾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타버리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온갖 기술을 쏟아냈어요. 불을 쓴 뒤엔 얼음 마법을 썼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적어도 얼음 마법은 배를 배울 수 있어서 선생님은 문제 없었어요. 그녀도 그가 정말 강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심하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는 갑작스러운 검술 공격을 결심했어요. 자신의 속도로 바로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성공했지만 상대방 전신이 불타올라 그를 밀어내 멀리 떨어뜨렸다. 루시가 웃으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법사를 쓰면서 검술 대가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는 더 강한 마법을 쓰려고 했다. 선생님도 보고 피하려고 했었다.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가 마법사와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느낌은 정말 최악이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반사신경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경기는 이미 끝났을 거야. 그녀가 진지해지며 거대한 얼음을 만들어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얼음을 베어내어 상대에게 던져 공간을 만들었다. 루시는 불을 사용해 얼음을 증발시키고 다시 접근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든 마법을 쓰지 않았고 상대는 계속 밀려났다.
그는 그 작은 몸뚱이가 그렇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2번 위협당한 후 그녀도 최강 필살기를 사용하려 했다. 선생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이었다. 루시가 만든 압력이 엄청나서 주변이 흔들렸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니까. 만약 맞으면 분명 죽을 거야. 다행히 그녀가 먼저 멈추었고 자신도 이 장난이 어린애 같다고 인정했다. 마지막 마법도 배로를 흔들지 못하면 포기해야 했다. 이길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맨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멈춰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만약 전에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물었다. 루시는 분명 폭발에 산산조각 낼 거라고 솔직히 말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제하면 그렇게 처참하진 않을 거라며 가족이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결 후 그녀는 왜 F가 그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이해했고 자신도 집에서 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루시는 속으로 저 할아버지는 분명 엄청 센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에 내가 쓴 공격이 그에게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는지 궁금해했다. 미는 웃으며 그 장면이 정말 어려웠다고 했고 상대도 웃었다. 다음에는 학원에서 또 만날 거야. 오늘 일은 꼭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베로는 이런 종류의 재능은 없지만 경험해보고 싶어 했다. 루시는 만약 새로운 마법을 배우면 오늘처럼 찾아와 시험해보겠다고 했다. 정말 대단하네. 장면 전환 F가 이미 기사단에 회복약을 전달하고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기사단은 항상 그녀의 곳에서 마법약을 주문했는데 이건 꽤 흥미로운 일이다. 다칠 때마다 그가 항상 약초로 만든 걸 썼으니까 제자도 아침 싸움에 대한 사과로 맨에게 약 1병을 선물해야 했다. 루시가 직접 이야기해준 걸 들었고 이제야 진짜 단장임을 믿게 됐다. F는 그녀가 어려 보이는 건 마법 덕분이라며 사실 아무도 그녀 나이를 모른다고 했다. 베로도 선물을 받고 제자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이때 알루시아가 와서 맨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동생은 먼저 가겠다며 선생님과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 방 안에서 랜드라가 모험가 협회를 대표해 맨에게 도움을 청했고 기사단도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주최자의 요청인데 어째서 그가 맨을 알고 초대한 건지 모르겠다. 베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고 묻자 제자가 첫 던전 정복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위해 선생님의 검술 재능이 필요하다 했다. 던전에 관해 말하자면 그도 예전에 도전해본 적이 있다. 몬스터에게서 나온 아이템이 매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보물 양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서 맨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다. 첫 도전 때 심하게 맞아서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리산드라는 선생님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알루시아는 이 제안에 별 관심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힘을 인정하길 원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도 동의했고 평소처럼 둘은 서로 물고 물리며 양보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니 할 말이 없네. 그들은 한순간도 화합하려는 기색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리산드라가 선생님께 귀주인과 대화하러 가시길 원해. 기사단 규칙상 지도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바렐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뜻밖에도 모험가 길드본부가 기사단 바로 옆에 있었고 그녀는 그대로 선생님을 안으로 데려갔어. 루시도 여기 있었고 즉시 그를 자리에 앉히며 환영했어. 그는 왜 그 애가 집처럼 편안해하는지 의아해했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온 이유였어. 그녀가 알려주기를 사실 상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른 거래. 리산드라는 그녀가 귀주인의 지인이라고 했어. 그는 일어나 자신을 니두스라고 소개했지. 대체로 리산드라가 소개한 최고의 모험가의 nem을 매우 신뢰하는 듯했어. 그 말을 듣고 루시도 그를 추천하며 더욱 안심시켰지만 그가 도와주기로 한 건 아니었어. 저 노인은 그의 조수매곤을 소개하며 앞으로 함께 일할 거라고 했지. 그는 입을 열자마자 선생님이 모험가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했어. 이 말에 리산드라는 분해서 얼굴이 굳었지. 매곤은 물러서지 않고 비록 마법단 지휘관 추천이라 해도 미숙한 사람은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바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 일이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했지. 불행히도 옆에 앉은 제자는 스승에게 무례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어. 그는 최근에 변종 몬스터에 대한 보고가 많다고 말했어.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길드가 책임질 거라고 했지.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 근거를 위해 M은 두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싸우길 요구했어. 그래야 M의 검술 실력이 이번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양은 그 상대와 대결하게 돼서 미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애는 둘 다 바로 승낙해서 더 악랄했지. 그렇게 그들은 많은 모험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장으로 갔어.
그 애와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 그 애가 매우 수준 높은 편이라서 정말 압박감이 느껴졌지. 리산드라는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매우 안타까워. 작은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떠돌았고 그날 길에서 괴물의 습격을 받았어. 부모님은 그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녀를 밖으로 밀쳤고 그녀는 물에 빠졌지만 덕분에 달아날 수 있었지. 베로가 그녀를 발견해 데려가 치료했어. 초반에 그녀는 부모님 생각에 자주 통증을 겪었어. M도 새 가족이 생길 때까지 그녀를 돌보겠다고 했지. 그렇게 그녀는 검술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 캐 선생 덕분에 그녀도 조금씩 즐거워졌지. 날이 갈수록 리산드라는 생기를 되찾았어. 게다가 모험가 직업에 아주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았어. 그 후 몇 년 지나 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어. 좀 슬프지만 이 일은 그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좋았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몇 년 후 리산드라는 골드급 모험가가 되었고 한 번은 도적대를 만나 대뜸 싸움에 뛰어들었지. 그녀가 지금의 모험가가 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어릴 적 자신 같은 비극을 남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둘은 스승님의 최고 검술 유파를 알리기 위해서야. 그들은 예전처럼 진심으로 서로 인사했어. 이 모습에 바르는 매우 기뻐했어. 여전히 제자니까. 자신도 최선을 다해 그녀의 기대에 보답하려 했지.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쓰고 있어. 실력이 확실히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나. 그래도 M이 전부 막아내. 그들의 속도는 엄청나서 루시도 만족했어. 그는 랜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훈련에 강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에게 약점이 있었고 M은 그걸 파고들었어. 단 2번의 공격만에 그가 그녀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뒀어. 이 일 후에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다고 칭찬했어. 그분은 겸손하게 10초만 더 지나면 자신이 질 거라고 하면서 왼손의 약점을 작은 녀석에게 알려줬어. 이 일로 인해 의심했던 맨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주인도 전적으로 그를 믿고 앞으로는 새로운 모험가들을 도와 임무를 완수하라고 부탁했지. 다음날 두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 포르타, 니드리, 그리고 살리카스는 운 좋게 가르침을 받게 된 3명이었어. 그들은 모두 은근모험가라 조금의 경험도 있었지. 던전에 들어가 3명은 마법 아이템으로 근처 몬스터 수를 확인했어. 아주 빨리 그들은 고블린 무리를 제거했지. 2사람의 감시 아래서 3명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어. 하지만 리산드라는 오늘 몬스터 수가 너무 줄어 이상함을 느끼고 무언가 감지하자마자 포르타가 공격당했어. 두 스승제자는 즉시 달려가 도왔고 그 생물체가 특수 몬스터임을 알게 됐지. 리산드라는 그를 제노그레이블이라 부르고 던전 몬스터 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 녀석이 전부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했어. 이름 있는 몬스터들은 모두 강력해서 아무나 여기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어서 정말 운이 없는 거야. 선생님은 리산드라가 회복약을 챙긴 걸 알고 자신은 포르타를 구하러 가고 그녀에게 싸우게 할 상황을 상상했어. 그래서 약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는데 동생은 오해해서 손을 쳐서 선생님 성공을 빌어줬지. 그 후 선생님은 급히 젊은이를 구하러 달려가면서 베르를 당황하게 했어.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몬스터가 공격을 시작해서 그도 싸울 수밖에 없었어. 몬스터는 계속해서 강력한 발톱 공격을 내뻗었어. 맨은 방어하며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 생물체의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베어도 거의 소용없었어. 반대로 한 방이라도 맞으면 확실히 죽는 거지. 리산드라가 사람을 동굴 안으로 들여보내는 걸 보고 민도 안심했어. 그렇게 해서 확실히 시간을 좀 더 끌 필요가 있었어. 그녀가 밖으로 나오면 함께 힘을 합쳐야만 쓰러뜨릴 수 있었거든. 압도적인 힘으로 제노그레이블은 계속 상대를 밀쳐냈어. 베렐의 몸에는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는 머리가 약점이라 생각해 거기를 노려 공격했어. 하지만 이 녀석은 불도 뿜을 수 있었어. 정면 공격하다가 반응이 늦으면 확실히 불에 타 죽어. 맨은 불을 피하고 멀리서 칼을 찌른 뒤 바로 자세를 회복했어. 새머리 짐승은 꼬리로 공격했지만 뜻밖에도 베어서 끊겼어. 상대가 만만치 않다며 소리쳤지. 맨은 제노그레이블의 불꽃에 계속 밀려났어. 이 공격은 막을 수 없기에 그는 거리를 유지해야 했어. 몬스터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시골 출신 성검사를 밀어냈어. 미니 시간을 끄는데 성공하고는 힘겹게 등 위로 올라가 베었어. 몬스터는 분노에 하늘로 날아올라 그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는 꽉 붙잡았어. 맨은 바람 압력에 눌려 결국 다시 제자리로 착지해 문제를 해결했지. 제노그레이블은 매우 분노에 한번 고함치며 주변 전체를 용암으로 변하게 했어. 이런 기술도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귀찮은 녀석이야. 그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 하지만 용암이 안쪽까지 퍼져 모두가 위험해졌어. 그들의 비명을 듣고 즉시 전투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먼저 뛰어들었어. 땅이 뜨거워 녹고 있는데도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 몬스터는 너무 아파서 불을 뿜어 베레를 멀리 쫓아내려 했어. 하지만 그는 모두 피하고 돌진의 검을 눈에 찔러 제노그레이브를 괴롭게 했어. 몬스터가 몸부림쳐도 그의 무기는 망가졌어. 다행히도 이때 리산드라가 참전해 선생님을 도왔어. 그녀는 높은 곳에서 배기를 사용했지. 몬스터가 이미 약해져서 금방 쓰러졌어. 그녀는 시간을 벌어준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어. 그분 덕분에 그들은 쓰러뜨릴 수 있었어. 매네검이 망가진 건 자신이 늦어서 조금 미안해했지. 포르타와 2명은 여전히 안전했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었지. 3명이 나오는 걸 보고 매는 매우 기뻤어. 리산드라가 그 일을 다시 언급하며 참 추억 같았어. 철이 끝내고 그들은 괴물의 다리를 회에 가져와서 보상을 받았다. 2 사람은 이것이 당황이라는 이름난 괴물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저 여자아이는 공로가 모두 자기 스승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이 전멸했을 거라고. 베로는 겸손하게도 이걸 마무리한 건 제자라고 했다. 협회장은 매우 감사해하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2 사람이 칭찬하자 리산드라 선생님도 만족했고 나중에 모험가로 초대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검도 가르치는 게 좋다고만 했다. 밖으로 나오자 여동생은 주인공이 오해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모험가로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너무 과대평가되어서 그가 매우 부끄러워했다. 리산드라도 이번 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자신도 민을 너무 치켜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다. 그는 정말 강하다. 자신도 스승과 함께 다시 싸울 수 있어 기뻤다. 베로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녀를 칭찬해야 했다.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성장했다는 칭찬에 리산드라는 부끄러워하며 그런 말을 못 받겠다고 했다. 그녀는 예전에 민과 함께 연습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정말 즐거웠다. 다음 날 매는 다시 쿠르니와 함께 검을 연마하러 갔다. 무기가 없는 지도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녀도 들를 곳이 있어서 오늘 스승과 함께 가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알루시아도 있었다. 조금 바빴지만 따라왔다. 그녀는 스승의 검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핑계를 댔다. 지휘관이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또 그녀는 리산드라와 쿠르니가 모두 맨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걸 질투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맨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했다. 무기 가게에 대해 묻자 쿠르니는 웃으며 거기에 가면 분명 맨이 깜짝 놀랄 거라고 했다. 크지 않은 가게지만 솜씨는 이곳 최고였다. 게다가 사장은 맨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몇 년 전 민에게서 검도를 배운 스승에게도 인사할 정도였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했다. 그는 고향 무도관에서 특별한 존재였다. 반더는 문화생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검 제작에 대한 열정으로 검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싶어 좋은 무기를 만들고자 했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제자가 지금의 성과를 내서 맨도 매우 기뻤다. 오늘 온 이유를 묻자 쿠르니가 무기 수리를 원한다고 했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은 단검을 주로 쓰는데 수리에도 많이 손상되었다고 했다. 고쳐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베로가 물었다. 길쭉한 검으로 바꾸면 어때? 대체로 편하네. 그래서 선생님도 단검은 너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무게를 느껴야 제대로 싸울 수 있거든. 맨의 경험에 따르면 양손으로 잡는 무기가 적합하다. 시도해보니 평범한 느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선생님이 권하자 그녀는 바로 새 검을 사기로 동의했다. 이 무기를 잡는 느낌이 정말 최고라서 매우 기뻤다. 보관법을 묻자 사장은 검마다 따로 있다고 알려주었다. 바레리 무기를 고를 차례에 알루시아가 말했다. 선생님의 실력이라면 맞춤 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에. 그는 싸울 일이 많지 않으니 거절했다. 게다가 여기 모든 검은 좋은 품질이었다. 말이 끝나자 리산드라는 어제 괴물다리를 들고 들어왔다. 라이벌을 만나 2 사람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맨은 양쪽 사이를 중재하며 그녀가 왜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제노그랩의 고급 소재로 맨의 새 검을 만들고 싶어 했다. 사장은 매우 놀라며 이 소재로 무기를 만들면 희귀한 검이 나올 거라 했다. 알루시아는 양보하지 않고 스승의 무기는 반드시 자신의 기사단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며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베로는 할 말이 없어서 2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몰랐어. 리산드라는 선생님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 민은 검이 부서진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 사장님도 선생님에게 이 선물을 받으라고 권했어. 리산드라가 그렇게 말했다고. 베로는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동의했어. 벤더는 귀한 재료를 손에 들고 괴물 이름이 붙은 검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믿기지 않았어.
사장님 머릿속에도 계획이 있었고 선생님 걱정 말라며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 일이 끝나자 그들은 돌아가려 했지만 쿠루니는 선생님을 좀 더 독점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 후 연습실로 가서 동생에게 쇠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어. 바르는 이미 이 무기를 써봤기에 스쿼 헌터검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했어. 첫 번째는 가로로 베는 공격인데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리카소 부분, 즉 아직 갈리지 않은 검날 부분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중심이 바뀌어. 베는 방법이 어려워지지만 점차 익숙해질 거야. 베는 동생에게 손만 쓰지 말고 엉덩이로 검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 쿠루니도 옛 생각이 났어. 그게 그가 도장에 처음 가르친 부분이었어. 밤에는 바렐도 배부르게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즐겼어. 모두 귀여운 제자들 덕분이었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불행히도 전문 소매치기를 만났어.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돈을 훔치려 했지만 막혔어. 베로는 놀라운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행동했음에도 그가 현장에서 붙잡혔어. 도망치려고 그 소녀는 불마법을 써서 공격했고 베는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 불법자들의 소굴인 기지로 돌아와서 그녀는 오늘 번 돈을 모두 그들에게 줘야 했어. 돈이 적다고 하자 숨겨둔 게 있냐고 물었고 우두머리는 프레이야가 그럴 용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돈 벌라고 강요받았으니까. 갑자기 그때 그녀는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걸 깨달았어. 이쪽에서는 바로가 그걸 주었고 자신은 불 다루는 게 별로라고 탄식했어.